아, 네, 반갑습니다. 전번에 준비를 전번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오늘 상당히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294페이지까지 있어요. 오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졸리시기도 할 텐데 그래도 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재밌을 겁니다. 여기 탑이 좀 독특하죠. 보통 우리 쌍탑은 봐도 그죠? 이렇게 3탑이라고 탑이 3개 열려 있는 거는 좀 드뭅니다. 이따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보령에 가면 성주사지라고 절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탑이 이렇게 3개가 열려 있습니다. 전번에 공부한 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이제 사리를 이렇게 그죠 복발형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전해져서 이렇게 전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조였던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탑을 만들고 또 이렇게 목탑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황룡사 목탑으로 이렇게 탑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목탑이라는 게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소재로 이 화강암을 써서 이제 석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석탑도 보면은 이 목탑의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기둥을 만들고 그죠? 이 지붕까지 이런 것들이 다 목탑의 요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탑은 이렇게 정림사지 탑으로 해서 이렇게 기단이 조금 작고 탑신이 좀 길쭉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날렵하고 우아한 형태로 백제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라탑은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전석탑은 벽돌처럼 이렇게 돌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성 탑리 이제 석탑부터 이 어떤 목탑의 요소를 가지면서 이 석탑으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 이제 시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문사지 탑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이중 기단의 3층 탑신으로 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신라 석탑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왕실에서 주도해서 상당히 대규모 큰 규모로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돌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탑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은 이렇게 이런 몸돌이나 옥괴석이 하나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탑도 소형화되고 이런 장식적인 조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고사 탑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 가문사지 한 반 정도로 줍니다. 탑이 줄면서 이런 옥괴석 탑신도 오면은 돌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성이 이제 이 석가탑입니다. 신라 석탑의 가장 완성이죠. 모든 비례도 훌륭하고 아주 깔끔하게 그죠? 크기도 이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이렇게 12지지상이나 사철왕을 탑에 이렇게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석가탑을 모방한 탑들이죠. 이 술정리탑이라고 이것도 거의 뭐 비례가 아주 뛰어나죠. 또 이 탑 중에서 보면은 조금 특이한 이형 석탑이라 그러죠. 그런 탑들이 바로 다보탑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기둥이나 이런 옥괴석도 보면은 목조 건축을 이것도 많이 차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죠. 이 탑도 불국사 다보탑을 모방해서 사자 4마리가 있고 그죠.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탑이 있습니다. 안동 지방에 많이 남아 있는데 벽돌로 만든 탑들입니다. 이 국보로 된 법흥사지 전탑입니다. 이거는 조탑리 전탑이고,
그리고 전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석장사지라고 양지 스님이 만들었던 이 진흙을 구워서 그저 만든 이런 조각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한 9세기쯤 되면은 8세기쯤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탑들이 이제 막 출현을 합니다. 여기는 남산에 있는 양피사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탑이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는 이게 모전석탑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벽돌처럼 쌓았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신라 석탑입니다. 이렇게 다보탑처럼, 다보탑이란다. 그 불국사도 보면은 석가닥 다보탑이 완전 모양이 다른 게 쌍탑으로 있죠. 여기 양피사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개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벽돌을 전탑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탑들이 경주에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밑에 팔부신중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양식의 쌍탑이 양피사에서 이제 출현합니다. 요 탑도 새로운 형태고, 요게 팔부신중을 조각합니다. 팔부신중은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 신장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호국 불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 탑도 상당히 좀 이쁘죠. 여러분들 그 태종 무열왕릉 거기 가면은 그 뒤쪽에 가면 이 탑이 있습니다. 이제 서학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 탑이 있는데 여기도 모전석 탑이죠. 벽돌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층급을 줬어요. 여기도 밑에 그죠? 돌 8개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앞에 감시를 두고 양쪽에 인왕을 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탑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원래 그 분황사탑에 보면은 감실이 있고 양쪽에 인왕이 있었죠. 그 전통이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탑이 정말로 귀엽고 이쁩니다. 가보면. 그리고 인왕도 보면은 정말로 보면 깜찍하게 생겼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경주 남산에 올라가면 용장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이런 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탑 2개를 모방해서 여기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기단을 8개 돌로 쌓고 위에 이렇게 모전석탑을 만든 거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벌집입니다. 벌집. 뭐 특이한 장식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하고 이 계절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남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봐도 재밌습니다. 남산은 가보면은. 이제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입니다. 저게. 원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 3군데는 기단이 8개 돌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 똑같습니다. 저거는 경주에만 있습니다. 딱 3군데만. 여기는 이제 의성에 가면 아까 그 탑리 그 5층 석탑이 있었죠. 국보로 된 거. 그 탑을 충실히 모방한 이거는 빙산사지 이제 5층 석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빙혈이라고 여기 계곡이 찬바람이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빙혈이가 조금 유명한 관광지인데 옛날에 여기가 빙산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그 국보로 된 그 탑리 5층 석탑을 완전히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완전 감실이 있고 이 모전 석탑이죠. 이 뒤쪽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남에 가면 대흥사라는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응진전 앞에 있는 석탑입니다. 요때가 되면 이제 9세기 초인데 신라 시대 양식이 멀리 전라도 해남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탑이 그 석가탑보다 더 작아집니다. 소규모로 되면서 요런 게 전번에 우리 얘기했죠. 이런 거 탱주 우주 공부했죠. 요 탱주가 하나로 줍니다. 여기도 한 개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소형화되면서 탑이 아주 좀 우아하고 이뻐집니다.
여기 보면 9세기 초에는 이제 초층 탑신에 팔부신중 인왕 문비형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상이라고 이 밑에 안상 조각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탑이 좀 장식적인 요소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신라 말기라서 풍수 도참 사상 이런 것이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풍수 비보용으로 탑을 많이 만듭니다. 응진은 앞에 있는 석탑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면 비례도 아름답고 아주 깔끔한 탑입니다. 여기는 경주 남산에 가면 창림사지 석탑입니다. 3층 석탑. 이쪽이 지금 경주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경주 이제 서쪽인데 여기가 오면 박역거세가 태어난 나정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쪽일 때는 신라 왕실에서 상당히 신성시한 그런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포석정이라고 잘 아시죠? 포석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역거세부터 해서 여기 옛날 최초 그 어떻게 보면은 궁궐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이 창림사터가. 그래서 원래 여기도 보면 탑이 3개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이 밑에 여기가 절터인데 여기도 그 탑이 2개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탑이 이렇게 팔부신중이 이제 조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탑도 보면은 얼마 전에 보물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팔부신중들 조각이 아주 보면은 격이 높습니다. 보면 조각이. 그리고 경주 남산에 올라가면 용장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이 남산에 거의 한 8부 능선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탑이 있는데 이 탑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기단부가 그러니까 보통 신라 그 석탑은 이중 기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이 봤지만 여기서 이 기단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듭니다. 원래는. 그런데 용장사지 탑에서는 이 산 전체를 기단으로 삼습니다. 이 산 전체를. 이 탑부터 이제 이런 탑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 기단을 여기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자연석, 이 산 전체를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바로 탑을 올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부처님은 수미산 꼭대기에 계신답니다. 수미산 위에.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 사리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산 전체가 수미산이다, 불국토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시도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산에 가시면 금방 본 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탑이 멀리서 다 조망이 돼요. 그래서 탑을 봉우리 높은데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람들도 멀리서 이 탑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산을 보고 이렇게 예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산은 곳곳에 가면 이런 탑들이 산 이렇게 우뚝 솟은 바위 위에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은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탑을 보는 어떤 그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문경의 봉덕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 탑도 보면 지금 바위 위에 그대로 지금 탑을 올려놨죠. 앞에 그 용장사지 탑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이때 신라 말 고려 초에는 이렇게 풍수비보인 탑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경주 여기도 남산입니다. 천룡사지라고 그 고위산 아주 높은 데 가면은 정말 별천지처럼 아주 큰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그 올라가면은 이렇게 절터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 박물관 가보시면 여러분들 딱 입구 들어가면 딱 언덕 위에 이 탑이 있습니다. 이게 승소곡 3층 석탑이라는데 승소란 말은 스님들을 태웠다. 그래서 스님들을 다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산에 원래 승소곡에 있던 탑인데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걸 또 박물관 경주 그 박물관 앞으로 가져온 거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이 독특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안상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2개가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안상이로 한데 지금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안상이라는 게 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탑에 이런 안상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탑을 봤지만 원래 여기 우주 탱주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죠. 그거 대신에 이런 안상을 이제 새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승소곡에 있는 탑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완전히. 요것도 지금 사천왕이죠. 요게 이제 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안상들이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기성도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꽃이 핀 모양이다. 또 불꽃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연기창이라고 합니다. 신련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창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안상들은 탑이나 부처님, 부도 이런 밑에 기초 부분에 이렇게 많이 조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이게 두 개 쌍으로 돼 있죠. 여기도 연꽃 두 개가 이렇게 탁 피어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안상이 쌍으로 두 개씩 돼 있죠. 돌아가면 8개, 그죠? 여기도 안상이 있죠. 여기도 4개 있죠. 이것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경주 무장사지라고 이 무장이란 말이 뭐냐면 갑옷을 감췄다는 뜻입니다. 갑옷을.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이제 전쟁의 시기가 끝나니까 무기는 필요 없다 해서 이 무기를 이 절터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선언한 그런 어떤 아주 기념비적인 사찰입니다. 이 사찰이. 여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절터가 저쪽에 덕동호라고 거기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나옵니다. 계곡 따라 이렇게 쫙 가면은 참 좋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아까 봤지만 이렇게 안상이 쌍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정리 서삼층석탑. 아까 우리 창녕의 동삼층석탑 한번 봤을 겁니다. 국보로 된 거 그죠? 그거하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안상이 2개로 조각돼 있죠. 이제 경주에서 가까운 창녕으로 이런 게 탑 문화가 전파가 되는 거죠. 여기 합천 그 해인사 보면은 옆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신라 시대 전쟁의 탑하고 석등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해인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주에 속하지만 가야산의 법수사지라고 여기도 보면 이중기단에 그죠? 아주 전형적인 신라 석탑입니다. 여기도 해인사 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월강사지라고 여기 월강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신라 대가야의 왕자였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기 가서 출가하고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을 월강사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쌍탑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청에 가면 단속사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완전히 끊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중에 있는 절인데 여기가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민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가들 다 철거하고 지금 발굴을 좀 해가지고 많이 정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 단속 사람들도 아주 그 신라 시대부터 아주 대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뛰어난 스님들이 주거를 하고 채치원도 여기 있었고 또 솔거라는 분 아시죠? 그분 그림도 여기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남아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쌍탑하고 당간지주 그 이외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 하면 이렇게 앞에 쌍탑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탑도 뭐 신라 시대 전형적인 신라 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죠. 가보시면은 이쪽을 산이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깊은 산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산청에 가면 덕산사라는 또 그 절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이 돌이 보면은 상당히 붉은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철분이 많은 거죠. 이 탑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비로자나 불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보로 된 또 비로자나 불이 있습니다. 운문사에 가면 이렇게 또 쌍탑이 있습니다. 운문사. 이 대웅 버전이죠. 이 앞쪽에 이렇게 쌍탑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팔부 신중을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삼국유사를 쓴 그 이련스님도 여기 계셨죠. 이렇게 이쪽 입구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는 만세루라고 누각입니다. 아까 그 기성리 석탑 아시죠? 여기에 안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탑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 팔공산 자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 지금 폐사지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이 탑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막 밭이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가보시면은 이 탑이 뿜어내는 기운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가볼만 합니다. 이런 데가 다. 이게 범어사 앞에 있는 석탑입니다. 여기 앞에 여기 보면 대웅전이 있죠. 요 탑도 그죠? 요 안상이 있죠. 상당히 귀엽습니다. 탑이. 요 탑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앞에 가면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해인사에서는 이걸 정중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앞마당을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정원 중간에 있는 탑이다 해서 정중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이 탑이 이게 거의 삼중기단입니다. 삼중기단. 여기 보시면 원래 그죠? 요게 하나의 기단이고 요게 이중 기단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기단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저도 뭐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이 앞에 대적광전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탑이 너무 낮으면 왜소해 보이니까 아마 밑에 기단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탑을 좀 올렸어요. 대신에 이 석등 보이시죠? 이 석등은 반대로 낮췄어요. 왜냐하면 이 탑이 상당히 돋보이기 위해서 석등을 조금 보면은 이게 간주석이라 해서 원래 이 기둥이 보통 한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좀 짜리몽땅하게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마당에서 탑하고 석등을 조화를 위해서 저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이죠. 여기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탑이 그죠? 이 앞에 오죠. 법당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쪽 어떻게 보면 왼쪽 능선 위에다가 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에 이 무량수전 앞에는 이 국보로 된 석등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공간이 좁아서 아마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제 생각인데 여기는 무량수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존물이 아미타불입니다. 서방 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사불이나 이런 걸 또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처님을 배치하는 게 조금씩 달리한 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석사 가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량수전이 이쪽을 보죠. 근데 이 앞에 이 종각이 있습니다. 이 앞에 종각. 부석사 밑에 안양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30도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무량수전이 보는 방향하고 이쪽 앞에 종각이 보는 이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앞에 안대가.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무량수전은 이 앞에 연화봉인가 이쪽을 봅니다. 또 그리고 이쪽 종각은 옛날에 여기가 비로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엄종의 본산이니까 비로자를 모시는 정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각기 이 보는 방향이 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의상스님은 다 고려하고 이 부석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부석사에 대해서 건축학자들이 감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허투루 아무나 이렇게 탑을 놓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는 이제 상주에 가면은 화달리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 탑도 아주 뭐 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왕릉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야 시대 상주에 지금 제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례 하엄사죠. 하엄사에도 앞에 가면 여기 대웅전이 있어요. 양쪽에 동서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쪽에 곽황전이 있죠. 여기 이제 곽황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탑이 보통 이렇게 이 탑을 보통은 곽황전이 주신 건물이면 이 양쪽에 두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하고 이쪽을 둡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웅전과 곽황전을 동시에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쌍탑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탑은 이 밑에가 12지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부 신중, 요 위에는 또 사천왕을 조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석탑입니다. 그리고 하엄사 위에 가면 구층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사방불이 있어요. 네 쪽에다가 부처님을 조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진주 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 삼청에 가면 범항리라는 곳에 있던 석탑입니다. 이 탑이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이 탑은 또 독특하게 밑에는 팔부 신장인데 여기는 보살 자상을 조각했어요. 보살. 보통은 사천왕을 많이 조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르게 그죠?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이렇게 보살이 이렇게 공양하고 있는 그런 거를 조각해 놨습니다. 이 조각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원래 산청에 있던 건데 이것도 일제 시대 또 그 절에서 뭐 무단으로 반출해 가지고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 왔다가 다시 지금 진주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절터로 가는 게 맞는데 그죠? 저도 이 원래 절터에 가봤는데 아직 그게 뭐 발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원리치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순천 서남사 이 대웅전 앞에 있는 쌍탑이죠. 이렇게. 그리고 강주에 가면은 이렇게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어떤 전형적인 신라 시대의 어떤 양식을 따르지만은 백제의 어떤 전통을 좀 많이 또 물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탑신이 좀 길쭉합니다. 위로. 그리고 5층이란 거죠. 백제 쪽은 5층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탑은 앞에 그 탑을 많이 모방한 석탑입니다. 근데 요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몸돌이 두 개로 나눠지죠.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흥사 갈 때 이 탑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 신흥사 쪽에 가다가 길 바로 옆에 있어요. 차 타고 가면 그냥 휙 지나가요, 보통.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가 바로 물이 흐릅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에 탑을 세웠다는 거죠. 옛날에 이쪽에 절이 있었겠죠. 근데 신흥사의 여기가 전신입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절이 그리 크지가 않았겠죠. 지금 신흥사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크게 지은 절이고. 근데 요 탑도 보면 완전히 신라 시대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제 이게 강원도까지 전파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토왕성 복화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가 보면 가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뭐 평지가람처럼 이렇게 앞에 뭐 문이 있고 이런 걸 안 따지고 그죠? 어떤 풍수나 이런 걸 보고 현재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탑을 조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이쪽으로 차가 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잘 모릅니다, 이 탑을. 그리고 홍천에 가면 물걸리 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절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지금 보물이 4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3분이 또 이 안에 모셔져 있어요. 여기도 참 가볼만 합니다. 이 탑도 아주 그냥 신라시대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세기 후반이 됩니다. 9세기 후반이 되면 이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나옵니다. 이 탑이 이 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탑인데, 이 진전사라는 데가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시는 분이 도의국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부도, 그러니까 승탑이 이 진전사에 있습니다. 이 절도 얼마 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비천상이 있고, 요게 팔부신중, 위에가 부처님입니다. 여기는 사방불로, 그죠? 네 군데. 예. 그래서 이 탱주라는 것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이렇게 이제 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식적 요소가 강해진다. 이 가보시면은 아주 그 설악산 남쪽에 있는 절터입니다. 아주 깊은 산 중에 있어요. 직접 보시면 조각이 지금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도 워낙 뛰어난 탑이로 국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탑도 아마 해체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해체 철거하면 보통 4, 5년 걸립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듣고 정말 가보고 싶다면 이런 데는 좀 빨리 가봐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천상이 보이죠? 이 막 천의를 휘날리면서, 그죠? 여기는 팔부 신중들이 이렇게 막 무기를 들고 상당히 이렇게 사납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탑신이죠. 요 네 군데 부처님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멀리가 여기가 동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설악산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조각이 정말로 참 뛰어납니다. 보시면 여기는 설리먼지라고 합니다. 양양.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을 보시면 이 초기에 그 선사들이 주로 설악산 인근에 많이 주석을 했습니다. 금방 도의국사도 설악산에 계셨고, 이 설리먼지도 거의 설악산 자락입니다. 여기도 미천골이라고, 여기 워낙 많은 스님이 수행해가지고 이 쌀뜨물이 이 쌀을 씻으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이 하얗게 막 물이 흘러갔답니다. 워낙 많은 스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을 쌀미자를 써가지고 미천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네. 여기 가보시면은 참 이 탑도 여기 팔부신중이 조각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진전사 탑을 충실히 모방한 겁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비석이 있고 석등이 있습니다. 여기 또 부도도 있고, 그래서 이 네 점이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의국사 제자란 염거화상이라는 분이 여기 또 계셨어요. 그리고 홍척 스님이라고 그분도 여기 주석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염거화상 그 성탑이 있습니다. 그 국보로 된 그 부도인데 그것도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이 기라산 같은 스님들이 이렇게 설악산 쪽에 많이 주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도 나중에 여기 산사태가 납니다. 이 절을 어마어마하게 짓었는데 여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폐사로 있었어요. 이 절이. 지금 3층 석탑 이렇게 있죠. 요 앞에 이제 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한계령 아시죠? 한계령이 원래 한계사라는 절터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한계사가.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장수대를 거쳐서 올라가면 한계령 나오죠. 그러니까 장수대 쪽에 가면은 한계사 절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절터에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 이 지금 탑이 있고 여기 금당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처님 대자도 있고, 요 뒤쪽에 가면 또 탑이 또 하나 있어요. 이쪽이 대승폭포 올라가는 데입니다. 여기 참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정말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탑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여기가 장수대입니다. 그리고 탑이 있고 여기가 금당터입니다. 여기가 부처님 대자입니다. 옛날에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었죠. 그리고 요 밑에가 절도고, 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 쪽에 또 이렇게 탑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산천 비보 어떤 풍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법당 앞에 하나 짓고 또 산 뒤쪽에 어떤 그 풍수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 비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터가 좋은 데는 이렇게 너무 성한 데는 눌러주고 약한 데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탑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아마 이 탑도 그런 이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색 아시죠? 오색약수. 오색약수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 쭉 들어가면은 오색석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이게 그 여기도 보면은 도의국사, 아까 얘기한 도의국사가 이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주 유서 깊은 절인데 지금 가보면은 이 탑이 하나 남아 있고 아주 새로 지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절을 이 탑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만다라라고 영화 보셨어요? 만다라? 그 안성기하고 전무송 나오는 영화 있죠.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981년도에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교라는 종교에 정말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빠져들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탑이 나옵니다. 만다라에. 그 주인공이 지산 스님하고 법운 스님이에요. 근데 지산 스님이 전무송 그 배우가 배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보살령을 하다가 나중에 이 탑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합장하고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그 안성기 배우가 맡은 법운 스님이 그 지산 스님을 눈에 얼어 죽은 스님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지게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탑의 앞에서 해요. 그래서 나는 딱 보고 알았죠. 저 오색 석사구나. 탑을 보는 순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탑이 또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만다라는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이 탑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강건하게 이게 지금 아마 1000년도 넘었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참 너무 고맙지, 그죠? 그래서 탑을 보면 저는 늘 보면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올라옵니다.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양입니다. 여러분 영양이라는 데 잘 모르시죠? 영양고추로 유명한데 그죠? 경북에서도 아주 오집니다. 근데 신라 시대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탑들이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하엄사 탑처럼 여기 12신상이 있고 여기가 8부신중, 사천왕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영양에 비보사찰로 4군데를 짓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북악사라고 했어요. 북악사. 이 앞에 이 반변천이라고 큰 강물이 흐릅니다. 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호라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부신 중에 마호라가 요 보면은 이 마호라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뱀. 근데 이 마호라가 이게 물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호라가를 이 남쪽에다가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원래는 북쪽에 조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은 풍수 비보 어떤 그런 걸 살려서 만든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영양제에는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삼계통이라 좀 붉은 기운을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사천왕이죠. 사천왕이 이렇게 생령자라고 이 악기들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이 참 뛰어납니다. 보면 여기도 사천왕이죠. 이 보탑을 들고 있죠. 이걸 이제 다문천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그 탑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보면은 화천리 석탑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탑도. 그건 아까 그 탑을 완전히 모방한 탑입니다. 여기도 12신상하고 여기 8부신중 사천왕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죠. 이것도 조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장흥 보림사에 가면 이렇게 국보로 된 쌍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석등이 있죠.
정말로 이러고 보면은 깔끔하고 그죠? 군더더기 없는 그죠? 명품이죠. 요거 다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반전이 조금 심하죠. 그리고 이 밑에 기단 하층 기단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이제 여기도 보면 그 가지산파의 본산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떤 신라 말기의 철불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가면 중홍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밑에 여기도 보면은 좀 독특하죠. 앞쪽에는 인왕, 양쪽에 사천왕, 뒤에는 보살상. 이런 것들이 보면 하엄사 사사자 그 3층 석탑 있죠. 그거를 좀 그대로 본딴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부처님을 이렇게 사방에다가 또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팔궁산에 가면 불굴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여기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형적인 신라시대 석탑입니다. 앞에 석등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앞에 배례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여기서 보통 배례한다는 말은 여기서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 돌에서 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향로대라고 합니다. 저기에 그 뭐죠? 그 향을 꽂아 놓는 거죠. 저기다가 향공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거를 배례석으로 부르지 말자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성에 가면 간독동 석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독특한 게 여기 팔부 신중이 있고 요 위에는 이제 보살을 또 새겨놨어요. 아까 그 어디래요? 승한사지라고 나왔죠. 거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또 있는 탑입니다. 이 탑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그죠? 깔끔한 탑이죠. 이 탑도 그쪽에 마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농길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런 탑이 갑자기 이렇게 딱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막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여기가 합천 영암사지입니다. 제가 사는 데하고 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자주 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석축이 대단하죠. 이 고려시대에 이 신라시대에 이제 만든 절이고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불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3층 석탑이 있고 여기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요 계단이 보이시죠? 이걸 무지개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절은 독특한 게 보통 이 석등이라는 게 이 탑 앞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금당 앞에 위에다가 이 석등을 만든 좀 독특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사자 석등이 정말로 가보시면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보령 성주사지죠. 아까 그 표지에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탑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그 세 군데 탑이 여기 있고 또 5층 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최치원 사산 비명의 하나죠. 최치원이 지은 비석이 국보로 된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염화상이라고 여기서 아주 그 대단한 선성이 계셨던 곳이죠. 이렇게 이제 3탑이 열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3탑이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딱 열지어 있죠. 이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 밑에 개임돌이 또 있고 그죠?
이런 삼탑이 또 보면 직지사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 탑이 문경에 가면 도천사지라는 절터에서 직지사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개가 쭉 열지어 있었는데 지금 대웅전 앞에 이렇게 탑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그리고 비로전 앞에 이렇게 탑을 또 하나 옮겨놨습니다. 지금은 세 개가 열지어 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탑도 세 개가 똑같이 열지어 있었다는 거 상당히 독특한 석탑입니다. 이 탑들도 다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가면 거돈사지라고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 탑도 정말 참 아름다운 탑입니다. 아주 보면은 이 금당터입니다. 여기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죠? 앞쪽에 탑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 기단을 밑에 아주 크게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 이 정각이 상당히 컸답니다. 중층으로. 그러니까 탑도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기단을 많이 올린 거죠. 요 제천에 가면 실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월악산 자락에. 요 탑도 보면은 거의 석가탑처럼 정말 아담하고 이쁘죠. 여기는 경주에 가면 미탄사라고 절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탑은 이제 신라 말기 탑인데 상당히 규모가 좀 큽니다. 이 탑이. 요쪽에 가면 이제 황룡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경주 남산에 있는 탑인데 이것도 보면 이 자연석을 그대로 따듬어서 그죠? 기단으로 삼고 여기는 뭐 개임돌을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석탑이 남산 자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탑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탑이 이쁘죠. 그리고 정말로 자연스럽고 그죠? 원래 있던 자연석 위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어떤 이물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산하고 탑이 거의 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미감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하고 너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다르지 않게 혼연일체처럼 어울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미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요 탑도 보면 그죠? 자연석 그대로 위에 탑을 올린 거죠. 여기는 이제 안동에 있는 복림사지 3층 석탑인데, 요것도 보면 신라 말기에 그 양시 고대로 있으면 여기 보면 이제 열쇠 그게 있죠. 잠그는 거 있죠. 여기는 원래 탑신이 하나 사라졌어요. 옥계석이. 이 절터는 지금 양반들 지금 정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여러분들 치악산 아시죠? 치자가 원래 꽝치자입니다. 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설 아시죠? 그죠? 까치가 구해줬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원래는 꽝입니다. 꽝. 꽝치자입니다. 예, 그래서 치악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밑에서 올라오다가 스님이 뭐 뱀 그걸 구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뱀이 뭐 종소리가 안 울리면은 뭐 죽이겠다 그랬는데 꽝이 여기 이제 종을 울려가지고 살았다는 그 전설 아시죠? 여기가 바로 그 상원사입니다. 상원사. 여기가 거의 해발 1100m 됩니다.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2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앞에 이 쌍탑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전설의 그 종이죠. 이걸 이제 요 근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전형적인 좀 신라시대의 그런 석탑입니다. 참 이쁘죠. 이 돌의 재질이 이런 자연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번에 우리 전번 시간에 그 제가 표지 사진을 보여준데 그 대견사지입니다. 여기가 그 대구 비설산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 복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그냥 빈 털어 있었어요. 그리고 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죠. 그런데 동화사에서 이제 복원 불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까지 버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진달래 필 때입니다. 여기가 정말 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자연석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육아파, 그러니까 그 육아산파라고 그런 어떤 공부하는 그런 그룹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명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련 스님이 여기서 초임 주지를 가지고 여기서 22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앞에 바위 위에 이렇게 탑이 이렇게 딱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가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보당암이었어요. 원래 지금은 대견사진인데 이련 스님이 여기에 22년 계셨고, 이련 스님이 원래 아까 진전사 우리 봤죠. 이쪽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장흥보림사 가지산파 선승입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주로 이 비슬산자락에서 거의 다 많이 보내셨어요. 인흥사, 용천사 이런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군이 인각사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 백연사라는 데는 이 자연 동굴이 많아가지고 밀교 수행을 하는 그런 유가종이라고 하는 이런 종파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복원을 했죠. 이렇게 바위 바로 위에 저렇게 탑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비슬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연불암이라고 거기도 보면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좀 고려시대 그런 탑이죠. 여기 이제 등산로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절터입니다. 지금은 진짜 뭐 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수행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탑을 보면 너무 반갑죠. 가다 보면은. 또 도성암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읽어보시면 도성간기조라고 두 스님이 공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3층 탑이 있죠. 여기가 비슬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보는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도 낙동강이 멀리 이렇게 보이고, 인흥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이련 스님이 한 11년 정도 여기 계셨어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은 이 탑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 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절터는 지금 막 흔적도 없어요. 좀 안타깝죠, 가보면. 근데 원래 여기도 이렇게 절에 쌍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1959년 경북대 박물관으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 위치에다가 복원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걸 좀 복원을 해야 됩니다. 경북대 박물관 가면은 이 탑이라는 게 성보잖아요. 이 존중을 받고 예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누구 하나 이거 뭐 가서 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의 문화재는 반드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인각사죠. 그 이련 스님이 계셨던 거죠. 거기 가시면 이 신라시대 지금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련 스님 부도입니다. 요거 이제 이련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둘 다 보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부도고 요거는 탑비입니다. 이 탑비도 그 왕이지 글씨를 집자를 했습니다. 당대에. 그래가지고 워낙 유명해가지고 하도 탁본을 해가지고 이 비석이 너무 훼손이 심합니다. 지금. 그리고 충주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중앙탑이라고 합니다. 충주가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걸 중앙탑이라고 하는데 7층 석탑으로 엄청나게 큰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한강변에 그죠? 그 절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전 석탑 많이 봤죠? 그 모전 석탑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지금 구미에 가면 이렇게 국보로 된 모전 석탑이 있습니다. 이 모전 석탑이라는 거 원래 그 기단부가 이렇게 났습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는 기단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좀 변형된 그런 모전 석탑입니다. 이 낙산동이라고 하면 여기도 가면 이렇게 큰 규모의 모전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벽돌을 쌓은 것처럼 되어 있죠. 감실이 있고, 그죠? 가보시면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석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팔각형은 고구려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정사에 가면은 팔각 9층 석탑이 있죠. 요거는 어떤 고구려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요 밑에 요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대자 형식입니다. 보통 이런 대자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그걸 그대로 본딴 겁니다. 요런데 감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앞에 석조 보살상이 이렇게 공양하는 상이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호계 합장으로, 그죠? 이게 상당히 독특하죠. 이게 보통 야광보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모셔놨습니다. 지금 이 탑하고 이 공양상이 다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귀한 문화재니까. 근데 여러분 강릉에 가시면 신복사지라고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양상이 호계 합정하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 여기 이렇게 보관이 있죠. 아까 월정사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보관이 월정사에도 원래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탑이 어떤 고려 시대 요소가 상당히 강한 탑입니다. 이 탑심 밑에 이렇게 개임석이 하나씩 다 있죠. 이렇게 이런 게 고려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강릉 지역에 또 독특한 어떤 그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요 상이 참 귀엽죠. 가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볼이 막 터져 나갈 듯 아주 이렇게 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월정사처럼 똑같은 강릉 지역에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조각 양식입니다. 그리고 한송사지라고 여기 또 절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문수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춘천박물관에 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요런 상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에 흔히 유행하던 그런 양식들입니다. 그리고 평창 수다사라고 요 탑도 보면 아까 신복사지 그 탑하고 요런 개임석이 있는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탑이나 불상이나 보면 어떤 지방에 독특한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 장인끼리 공유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재밌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릉에 가면 안국사지라고, 요것도 고려시대 탑인데 조금 이렇게 좀 둔중해집니다. 이렇게 또 요런 것들이 좀 짧아지고, 그죠? 요런 것들이 고려시대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서울 홍제동 5층 석탑이죠. 요 탑이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있습니다.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여기 개임석이 있죠. 이렇게 한 층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기단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재밌게도 이렇게 중앙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이런 걸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조금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좀 아담한 석탑입니다. 원래 홍제동에 있었는데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그 탑을 모아놓은 그 정원 쪽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 가면 성안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은 여기 아주 장식이 좀 요소가 강하죠. 요 밑에는 이런 보살 공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사천왕이 조각돼, 밑에는 여러 가지 보살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특하게, 그죠? 이렇게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죠. 이런 것들도 고려 시대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 보면은 이제 충청도 전라도 쪽에는 이렇게 백제계 석탑이라고 해서 많이 또 유행을 합니다.
요런 양식입니다. 그 정림사지 우리 5층 석탑 봤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옥계석이 돼 있고 밑에 기단이 좀 작습니다. 신라 석탑에 비해서. 그리고 옥계석이 기단보다 더 넓죠. 요런 양식이 이제 백제계 석탑입니다. 여기가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원래 이쪽에 뭐 왕궁을 지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 무왕 시대에 탑이 제법 높습니다. 8.5m. 여기도 보면은 사리가 출토돼가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유리 여기 사리가 있었죠. 여기 구슬 장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금강경을 새긴 그 금에다가 새긴 그게 또 발굴이 됐어요. 여기서 탑이 가보면 정말로 정갈하고 우아하고 힘도 있고 그죠? 정말 뛰어난 석탑입니다. 그리고 부여의가 무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참 절이 아름답습니다. 이 극락정도 2층으로 돼가지고 이 안에 부처님도 아주 대단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탑하고 석등이 다 보물로 돼 있거든요. 이 탑도 보면은 정말로 백제계 석탑의 그 어떤 정갈함이 막 뿜어져 나오죠. 이렇게. 이 탑, 여러분들 보신 분 있어요? 부여에 가면 장하리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죠. 그런데 이게 정림사지 석탑을 아주 모방한 석탑입니다. 이렇게 위로 아주 이렇게 홀쭉하게 그죠? 그렇지만 아주 보면은 우아한 어떤 그런 맛을 풍깁니다. 저 이 탑을 참 좋아하는데 가보시면 생각보다 탑이 큽니다. 이게 작지가 않아요. 원래 한산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기둥을 4개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것도 따로 돌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끼워 맞춘 거죠. 이 기단이 이렇게 짧습니다. 낮아요. 탑신이 위로 길쭉하죠. 근데 백제계 탑들이 좀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그죠? 이렇게 감시를 냈죠. 감시를 내가지고 상승감 그리고 단조로울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자로 했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요 위에 이렇게 딱 홈을 낸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보시면 정말로 탑이 이렇게 아름다운 탑이 있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 정도로 정말로 참 매력이 있는 탑입니다. 이 탑도 재밌죠. 이게 보면 서천군에 가면 있습니다. 왜 비인면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몇 층입니까 이거? 예? 근데 한 층이 없어요 지금. 없어져 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거 3층인 줄 알았어요. 3층. 그런데 요것도 하나의 옥계석이랍니다. 요 중간에 하나 지금 옥계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5층이라고 합니다. 5층. 나도 솔직히 이거 처음에 3층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복원을 해야죠. 옥계석을 새로 만들어서 그죠? 끼워 넣어야지 그죠? 이거는 이제 정림사지탑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조금 너무 축소해가지고 그죠? 좀 왜소하죠. 이 탑은 참 정말로 그죠? 비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나죠. 이 탑은 참 재밌죠. 이제 더 진화한 겁니다. 이 탑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막 이걸 엄청나게 올린 거죠. 이게 이제 정읍에 가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양쪽으로 열수가 있습니다. 이 돌인데 양쪽으로 열수가 있어요. 감실인 거죠. 근데 이 탑도 여러분 가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크고 보면 또 그 우아한 맛이 참 뛰어납니다. 가보시면 이 정읍 쪽에 보면 이렇게 백제계의 그 탑들이 많습니다. 이 청곡사지 7층 석탑인데 이게 서 있는 게 참 신기하죠. 막 삐뚤삐뚤한데 그죠? 그래도 잘 서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둥이 그죠? 삐뚤삐뚤한데도 이런 데도 보면 연꽃 문양을 다 새겼죠. 그리고 이 탑신이 그죠? 위로 길쭉한, 그러니까 백제계 탑은 이렇게 위로 아주 상승하는 그런 게 엄청 강조됩니다. 여기도 장문이 탑이라고, 요것도 보면 백제계 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뜻이 좋습니다. 아주 믿음에 기이한다, 그죠? 기신사가 이거 옛날에 하엄 10차례 하나로 아주 큰 절이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큰 절입니다. 여기 큰 절 뒤에 언덕에 올라가면 이렇게 탑이 있는데 완전히 이게 백제계 탑이죠. 여기도 마을 뒤쪽에 보면 이렇게 폐사지에 이게 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성에 가면 있습니다. 천방사지라고. 여기도 보면 탑신이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죠. 이런 게 보면 좀 백제계의 또 특징입니다. 좀. 여기가 이제 월출살입니다. 월출살에 가면 월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모전 석탑 계열이죠. 이 벽돌을 쌓은 것처럼 쌓죠. 여러분들 이거 몇 층인지 아십니까, 이거? 예?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1, 2, 3, 4층 같죠, 또. 그죠? 근데 요거는 노반이라 해서 요거는 하나 2층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3층으로 칩니다, 요거는. 예.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월남사 대웅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 송강사 그 보조지일스님 제자가 진각해심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수선사 2세 사주인데 그분이 주석했던 사찰이 바로 이게 월남사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입적하시고 지금도 여기 가면 진각해심스님 그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진짜 월출사는 정말로 참 대단합니다. 이 탑하고 이 돌하고 그 조화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가보시면은 이 이제 그 월출산 그 구정봉이라고 꼭대기 올라가면 구정봉 아래에 용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절터가 거기 가면 이게 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말로 옆에 막 아주 큰 그 봉우리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게 여기 보면 아주 아늑한 절터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탑봉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절터고 아주 이렇게 탑봉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절터입니다. 용암사지. 여기 가면 그 탑이 있고 여기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마예불을 조각해놨습니다. 이 고려시대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최대 마예불입니다. 한 8m. 이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정말 가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 불자라면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예? 이 밑에서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여기 갈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가냐고요? 예? 걸어서 가야죠. 차는 못 가야죠. 아니 저런 부처님을 챙겨내려면 땀 흘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보면 정말 참 여러분들 눈물이 촉 흐를 겁니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예? 한 2시간 반 정도만 올라가면 챙겨낼 수, 특히 여기는 여러분들 이 마예불은 햇빛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햇빛이 부처님 상호에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부처님은 서양입니다. 서양. 서쪽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오후에 가야 됩니다. 오후에. 그러면 해가 이렇게 마예불에 비치면 그 미소나 그런 것이 확 살아나죠. 특히 이쪽에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노을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영산강, 영암 쪽에 영산강이 쫙 보입니다. 서해 바다도 보이고 정말로 대단한 곳입니다. 예. 월출산 마예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옛날에 아마 영암 읍내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저렇게 크게 이렇게 조각을 한 거죠. 옛날에 영암이 뭐 일본이나 당나라로 떠나는 그 해상선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영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왕인박사나 도성국사가 다 영암 출신입니다. 네. 근데 재밌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부처님 계시죠? 아까 여기가 영암사지 그 탑이 있던 터입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탑이 또 있어요. 재밌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본존불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쌍탑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대한 법당인 거죠. 그리고 이쪽 일대가 그냥 법당 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영암 사람들은 이 월줄산 전체를 어떤 절로 보고 법당으로 보고 예경을 드리는 거죠. 이 탑이 참 대단합니다. 가보면. 그런데 여 밑에서 보면 부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바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근엄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면 눈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예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둥그런 자연석 위에다가 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부처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능청스러움이랄까? 저런 거 있죠. 어떻게 저렇게 자연석 위에다가 탑을 탁 올려버립니다. 저는 어떤 아주 낙천적인 해악이랄까?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도성국사가 비보 사찰로 세운 세 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위에다가 탑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백제계 석탑의 특징이죠. 이렇게 밑에 개임석이 있고 그죠? 탑신이 길고 아주 상승감이 두드러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아하죠. 여기 담양에 가면 또 이런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임석이 있고 그죠? 아주 보면 비슷하죠. 근데 하나같이 탑들이 보면 정말로 좀 고고한 우아함이랄까 이런 게 딱 느껴집니다. 여기도 연동사지라고 하면 있습니다. 요 보면은 기단이 좀 낮죠. 금곡사라는 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시를 형식적으로 만들었죠. 여기도 보면 이 옥계석이 기단보다 더 넓죠. 이런 것들이 좀 백제의 특징입니다. 옥천에 가면 용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그죠? 좀 막 홀쭉하죠. 요걸 쌍탑으로 요것도 여기 보면 이쪽에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보용으로 탑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제 이 신라계 석탑이 또 고려시대에 오면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천에 가면 개심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얼마 전에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왜 국보가 됐느냐 하면은 이런 어떤 밑에 12지산징을 조각하고 여기에 사천왕이 있고 여기는 또 인왕을 조각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출현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문이 여기에 한문으로 적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탑을 만드는데 여기 소가 1000마리, 속인 10,0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기계로 만들니까 탑이 뭐 어렵지 않죠. 옛날에는 이 석공들이 하나하나 다 쪼아서 만드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간 거죠. 10,000명이 동원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의 어떤 서린 그런 어떤 공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지 진상이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여기 안상이죠. 안상 속에 그죠? 지금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말이지 그죠? 여기는 팔부 신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왕상이 되어 있고 요 보면은 이제 문비가 있죠. 요게 마호라가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영양에서 봤던 이 마호라가가 이 물을 관리합니다. 수해.
여기도 보면 예천 읍내에 큰 강물 옆에 있습니다. 탑이. 어떻게 보면 수해를 이렇게 막기 위한 그런 비보용 사찰입니다. 여기도. 요게 이제 인왕이죠. 요게 이제 열쇠고리지, 그죠? 이 안에 이제 사리장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탑신 밑에 요런 게 이제 처음 생깁니다. 고려시대에. 요게 이제 시초입니다. 여기 연꽃 문양을 또 새겨놨죠. 천안에 가면 천흥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어깨색이 좀 반전이 좀 심하죠. 이런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둔중하고 좀 장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고려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충주에 가면 미륵대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월악산 자락이 있는데 이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만든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암처럼. 옛날엔 이 위에 정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높이에 정각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 보수공사 마치고 지금 가보면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요 앞에 탑이 여기 고려시대 탑입니다. 여기도 보면 조금 신라 석탑하고 다르게 그죠? 조금 이런 게 짧죠.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둔중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가 이제 서산에 가면 개심사가 아니고 보원사지 절터입니다. 이게 여러분 서산 마앱을 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 절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5층 석탑이죠. 이거는 좀 신라 시대 어떤 석탑을 잘 계승한 그런 탑입니다. 여기도 8부 신중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개임석이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탑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가보면 절터를 정비를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탑 있고 여기 보면 성탑 또 보면은 당간지주부터 해서 이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고 서산 마입을 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답사지로는 최상급이죠. 여기는 또 이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볼 수 있는 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국보 옛날에 백호였어요, 이 탑이.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 일제시대에 또 이전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탑이 이 특징이 좀 이렇습니다. 요 하층 기단이 좀 작아지고, 하층 기단은 커지고 요게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좀 다층으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다층 석탑, 뭐 5층, 7층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탑은 조금 크기를 강조하는 좀 그러면서 좀 둔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주에 가면 장각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속리산 자락이 있는 탑인데 이것도 보면 그죠 좀 다층 탑이죠.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그죠 좀 둔해 보이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죠. 안성에 가면 봉업사지라는 또 이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탑신이 그죠 엄청 크죠.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례에 가면 있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이게 갑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꽃 문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군위지보사라고 가면은 탑이 있는데 여기도 요 밑에는 사자를 조각하고 여기는 팔부중상,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문고리를 만들었죠. 요것도 좀 장식이 강한 요소인데 여기도 개임돌이 있죠. 요런 게 또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해남 대흥사, 여기가 대흥사입니다. 대흥사에서 한 30분 정도 산으로 여기도 걸어가야 됩니다. 예, 걸어가면은 정말로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탑 보이시죠? 여기 보물로 된 탑입니다. 여기 고려시대만 탑이고 여기가 북미르감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 남해 바다입니다. 예. 여기가 그 두륜산 거의 한 8분 능선쯤 됩니다. 근데 여기 탑 보이시죠? 요게 이제 여기 가면 마애불이 여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또 대단하죠.
이제 그 앞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 이제 고려 시대에 전형된 이 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 어떤 내력을 적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국보로 된 마열의 자상인데, 여러분들 직접 가보시면 진짜 압도합니다. 정말 가보시면 조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비천상입니다. 네 번을 이렇게 조각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고 있죠. 그리고 두강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근데 부처님의 형상이 정말로 원만하면서도 위엄이 서린 정말로 뛰어난 조각입니다. 이 위쪽 산에 보면 이렇게 탑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런 탑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용장사지 보셨죠? 이것도 비보용으로 여기 보면 기단이, 그죠? 완전 자연 바위를 그대로, 그죠? 기단으로 삼아서 탑을 만든 거죠.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금방 월출산 우리 봤죠? 산에 법당을 두고 양쪽에 탑을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출산하고 두륜산하고 여기도 보면 산 전체를 법당으로 삼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스케일이 정말로 큰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들. 영동에 가면은, 충북 영동에 가면 영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망탑봉이나 봉우리에 이렇게 탑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 자연석을 그대로 따듬어 가지고 요거를 있죠, 따듬었어요. 요거를 기단으로 삼은 거죠. 이 바위 전체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경사를 뒀죠. 여기도 경사를 두고, 그죠? 그래서 이 탑의 상승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올린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보면은 참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을 봐야 돼 가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봐도 지겹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영국사에서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천 비보용으로 어떤 그렇게 풍수적인 요소로 탑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요 절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볼 수 있어요. 이 법주사에도 오면 산 쪽으로 가면 이렇게 쌍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찾는다고 또 한참 헤매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또 기뻤던 그런 경우입니다. 청평사 있죠. 여러분 춘천 청평사에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다 보면 산쪽 한쪽 기슭에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원래 뭐 훈요 10조라고, 그죠? 도선의 풍수 그거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 비보양 석탑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가시면 이 탑이 있죠. 이 탑이 또 얼마 전에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석탑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탑이 왜 국보가 됐을까요? 네, 이 탑 보면 상당히 독특하죠. 이 위에 이게 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형식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티베트 불교. 이때는 고려 말기는 이제 원나라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원나라는 몽골족들이 저쪽 티베트 쪽의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마식 불교라고 이런 승탑 모양을 탑 위에다 이렇게 올린 거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런 산동성, 뭐 오대산 있는 가면 이런 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방부를 또 조각했어요. 네 군데다가 부처님을 조각했고, 금산사에 가면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요소가 강하지만 또 백제의 어떤 그런 요소도 보입니다. 또 특이한 탑이 이겁니다. 금산사에 가면 육각형의 청석탑이 있습니다. 이 편마암이라고 해서
원래 이게 벼로 만드는 돌인데 그걸 소재로 저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탑들이 해인사에 가도 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풍수비보용 이제 탑이죠. 이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모신 경우죠. 그리고 경주 남산에 가면 능비봉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연 안반에다가 이렇게 탑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탑도 보면 조금 백제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탑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탑은 이 경주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잘 보면 보입니다. 아주 랜드마크죠. 이렇게 이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크게 정말로 상당히 큰 탑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위로 홀쭉하고 이렇게 개임돌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고려시대 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월출산에 가면 성풍사지라고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이 월출산 북쪽 영암읍 가까이 있습니다. 태안에 가면 남문이 탑이라고 이 탑도 보면 그죠?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알겠죠? 지금 고려시대 탑이구나 그죠? 이제 좀 보다 보면 그죠? 요 장청관사라고 여기 가면 이렇게 탑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그죠? 좀 장식적인 요소 강해지고 뭔가 좀 형식화되는 그런 석탑들입니다. 영동에 풍곡사지라고 이 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원래 절터 자리인데 이제 양반들이 이제 자기들 뭐 절이 자연적으로 없어졌는지 뭐 빼앗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절터는 사라지고 지금은 서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요 마당에는 지금 그대로 탑이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탑신들은 없어져도. 당진 안곡사지라고 있습니다. 가보면 요게 부처님 세 분 계시죠. 그 앞에 보면 탑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부처님이 네 군데 있어요. 이거 사방불이죠. 여기도 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사방불이 쌍탑이 있었는지 하여튼 상당히 독특한 탑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조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뭘까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죠. 조금 그래도 아주 귀엽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탑도 지금 보물입니다. 그리고 증평에 가면 남아리 3층 석탑인데 여기도 보면 자연석을 그죠? 그대로 위에 계단으로 삼고 탑을 올렸죠.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세 분을 바위에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 법당인 거죠. 요 법당 앞에 이렇게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봄날에 이렇게 꽃 필 때 가면 여기는 뭐 진짜 불국토죠. 그러니까 답사 갈 때도 여러분들 날씨나 뭐 이런 걸 맞춰서 가면은 정말로 참 좋습니다. 또 내소사의 3층 석탑이죠. 이 탑도 정말 참 우아하죠. 탑이 크지는 않아도 그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 탑도 보면. 요것도 보면은 자연석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기단을 올리고 이렇게 탑을 모신 경우죠. 이 보문사라는 데가 여러분들 보조 진울 스님이 여기서 또 공부하신 곳입니다. 예천 보문사가. 네. 환성사 그죠? 여기도 이제 팔공산 자락인데 여기도 저 가보고 탑을 참 복원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위에 이제 다 없었는데 새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요 환성사라는 절도 보면 이 법당하고 안에 있는 수미단부터 해서 진짜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도 월악산 자락에 있는 아까 그 미륵대원이죠. 여기는 옛날에 하늘제라고 이렇게 이동 경로에 있는 교통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탑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탑 보시면 이것도 좀 독특하죠. 탑이 3개가 줄지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탑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러 가십시오. 원래 원주에 있었어요. 영천사라고 보제 존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나홍스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승탑, 부도를 만드는데 여기는 독특하게다 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탑에다가 사리를 모신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이거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보고 한번 또 확인을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이 탑 재밌죠? 여기 보면 사자 4마리 있고, 그죠? 주황에 비로자나불이 딱 앉아 계시죠? 여기도 오면 연꽃 문양이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하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을 모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꽃물이 보면, 고려시대 탑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이게 원래 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란족을 물리치고, 그죠? 사자 빈신사지라고 합니다. 사자 빈신이 뭐냐 하면은 하암경 입법 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이렇게 보살량을 해라. 그래서 사자 빈신사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직원인을 결하고 있죠. 이런 걸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죠. 근데 위에 두건을 쓰고 계셔가지고 이게 비로자나불인지 그냥 스님인지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것도 재밌죠. 이게 머리띠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두건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위에 연꽃이 이렇게 조각돼 있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 밑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탑을 9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9층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거는 정말로 이게 가치가 높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이거 사자로 보입니까? 네? 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홍천에 가면 있습니다. 홍천에 가면 개성리 사사자 상금 서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그 구례 하암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공력을 들일 수도 없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근데 엄청 귀엽지 그죠?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연꽃 문양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연꽃 문양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금방 그 사자 빈신사지에도 있었죠. 여기도 원래 부처님이 아마 서 있거나 앉아 계셨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은 사라진 거죠. 원래 아까 사사자 상수섭 때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절터에.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옮겨갔죠. 지금은 이 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옥계석하고 이 탑신이 돌 하나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아주 소형 탑인데 이렇게 또 간소화가 됩니다. 이게 강원도 또 특징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이 탑 참 귀엽습니다. 아주. 이 탑도 보면은 설악산 쪽에 있는 탑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죠. 원래는 탑신하고 옥계석을 따로 만드는데 여기는 소형 탑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방불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진전사 탑 영향을 받은 거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게 다 보면 이렇게 지역이라는 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요것도 평창에 있는 건데 요것도 돌이 하나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의성에 가면 쌍오리 쌍탑입니다. 이쪽에 탑이 있고 여러분 여기 탑 보이시죠? 이 탑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복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려시대 되면 좀 독특한 탑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순 운주에 가면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좀 독특한 탑이죠. 근데 문양이 있죠. 또 이렇게 막 산 곳곳에 탑을 만들었습니다. 천불천탑이라 그러죠. 여기도 있고. 그 모전석탑 계열이 고려시대 오면 또 지금 영양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내리 모전석탑인데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면 이쪽으로 반변천이 흐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풍수 비보용으로 만든 탑이죠. 여기도 뭐 감실이 있죠. 요런 어떤 띠로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요런 거 좀 고려시대 요소입니다. 개임도를 저렇게 모전석탑에도 저렇게 만든 거죠. 영양에 보면 또 이렇게 모전석탑이 또 있습니다. 아까 그 북악사라는데 그 만들었죠. 요거는 남악사입니다. 그 강 건너편에 또 이렇게 모전석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당초문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돌들이 강돌 같은 걸 주워가지고 따듬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벽돌을 구운 게 아니고 돌을 다 이렇게 따듬어서 쌓은 거죠. 그래서 모전석탑입니다. 여기는 또 삼지리 모전석탑이죠. 이거는 보면은 이 자연 바위 하나를 전체를 기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1, 2, 3 여기도 한 층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가보면은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이제 안동의 대살이라고 이것도 모전석탑입니다. 이거는 자연석을 그대로 막 쌓아 올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몇 층 이래 됐었겠죠. 그런데 허물어지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죠? 5대 정멸보궁이 하나죠. 정암사. 이걸 이제 수만호 탑이라고 합니다. 수만호. 이 수만호는 원래 옥의 종류인데 상당히 귀한 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만호 탑은 아니고, 수만호는 아니고, 이게 뭐 수성암질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조금 아주 이렇게 짙은 계통이죠. 근데 이걸 이제 수만호라고 말의 내순을 닮은 옥종의 보석이다 해서 이걸 통칭 수만호 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장율사가 만든 그저 5대 보궁이 하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전석탑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보로 됐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그 정멸보궁이 있죠. 이 밑에서 기도를 하죠, 그죠? 탑은 그 산 쪽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탑들이 또 보면은 경북 의성에 가면 이렇게 방단현 적석탑이라고 있습니다. 방단이란 말은 네모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쌓았다는 거죠. 이런 탑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 감시를 두고 이렇게 부처님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는 이게 한 5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많이 낮아진 경우고. 그리고 이 안동에 가면 또 석탑사라는 또 이 절이 있는데 여기도 가면 이렇게 방단형 적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동 쪽에는 이제 전탑의 영향으로 이런 적석탑도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메인에 딱 서 계시죠, 그죠? 경천사지 시층석탑, 그죠?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원래 이 개성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나라 시대 라마 불교를 도입해가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게 잘 없습니다. 이것도 일본으로 갔다가 반환되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3층 기단인데 이게 아자 모양입니다. 아자 모양이고 요 4층까지 그죠? 요까지 1, 2, 3층이죠. 요까지도 아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해상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12가지의 어떤 해상을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단부에 보면은 그 서육이 있죠. 이 손오공하고 현장법사가 그 이제 그 불경을 고하라는 그런 모습을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정말 이게 조각이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목조 건축을 충실히 모방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붕 모양을 그대로 재현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법당인 겁니다. 그래서 인데 보면은 어떤 부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조각을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손오공하고 이제 뭐 현장법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나라 양식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당대에. 그 우리나라에는 얘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여러분 잘 아는 지금 탑골을 말합니다. 탑골에 이 지금 탑이 있죠. 지금 보호각에 이렇게 넣어놨지, 그죠? 이 대리석이 이 비둘기나 이런 데 좀 약합니다. 그리고 공해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각에 지금 넣어놨는 거죠. 원래 이게 원각사란 데가 왕실의 원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 때 이게 절이 없어지죠. 근데 이 탑은 거의 뭐 앞에 나온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조각이 아주 섬세하고 대단하죠.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고 그죠? 제자들하고 불보살들이 뭐 외호하고 이런 것들이 대리석은 돌이 이렇게 무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 조각들이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위쪽에 이제 부처님 5분을 조각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시죠? 여기가 남양주 수종사입니다. 수종사. 가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뭐 경관으로는 뭐 전망으로는 제일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 이제 남한강, 북한강이 다 보이지, 그죠? 여기 가면 이 탑이 있습니다. 이 5층 석탑인데 이 왕실에서 발원한 그런 탑입니다. 이 세조가 여기서 이 뭐 하여튼 금강산을 구경하고 가다가 여기서 종소리 우는 걸 듣고 이다가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은 이제 왕실에서 발원한 그런 탑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리 장치가 발견되면서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이제 고구려 양식이 보이죠. 팔각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 대자 형식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낙산사입니다. 낙산사 원통 보존. 그때 화재 때 다 전소되고 이 탑이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탑이 그때 화재 때도. 근데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많이 깨지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 탑도 보면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 세조 때 그죠? 세조가 어디 보면은 불교를 엄청나게 진흥한 분입니다. 그때 왕실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탑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요 위에가 어떤 그 원나라 양식 이제 라마불교 어떤 형식을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여주에 가면 신륵사도 있죠. 신륵사가 여러분들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륵사는 그 원차례입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조선시대 때 신륵사가 중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탑을 만드는데 이 탑이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보면 왕실의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이렇게 용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탑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안성에 가면 성남사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보면은 상당히 그죠. 조선 시대에는 탑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가 좀 희귀하고 조금 이 탑도 보면 좀 고려시대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런 탑들입니다. 조금 이제 소형화되고 조금 이제 그 수준들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탑이 아까 의성에 뭐 쌍오리 쌍탑이라고 있었죠. 그 탑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이 탑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이 너무 정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넘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추면은 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도 안 돼 있어요, 이 탑은 아직도. 그래서 너무나 소외되고 그죠?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데 저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너무 아름답다. 페이사지의 어떤 그런 좀 안타깝지만 뭔가 자연하고 탁 뭔가 일치되어 있는 그죠? 그런 모습에 제가 이거 보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탑이라는 것은 시절 일이 되면 다시 또 세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탑하고 마예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절에 이렇게 정각에 모신 것보다 이렇게 폐사지나 야외에 있는 저런 탑이나 부처님을 찾으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참 어렵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도달해서 탑하고 부처님을 챙겨냈을 때 그 어떤 감동이랄까. 왜냐하면 바로 햇빛을 보고 그죠. 자연과 거의 일체에 대한 그런 모습 그런 거 보면 전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탑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골라내는데 좀 힘들었어요. 더 많은 탑이 있어요, 정말로.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탑 중에 정말 그래도 뛰어난 탑들은 제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친견하고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게 우리나라 문화재의 절대 다수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 어떤 법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그 어떤 문화재를 찾아가서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이제 딱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성지 한번 순례해 보시고 그래 보면은 마음에 어떤 여유도 생기고 심심도 더 증장되고 아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아이고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